참말로 어린 아가씨가 군복을 입고 있네. 이런 위험한 일은 남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군발이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 애송이가 소희가 멱살 잡히며 내는 소리. 이게 군대냐? 아니면 유치원이냐? 하하! 긴급 상황. 조폭두목 강철수가 정문에서 여군 병사를 폭행하고 있다고 사단본부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어린 여군 병사의 멱살을 잡는 충격적인 순간.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극적이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여군 병사의 시련과 극복을 그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55사단 정문 앞, 마치 세상 끝날이 온 것처럼 하늘이 찢어져라 쏟아지는 장맛비가 온 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미친 듯이 하늘을 갈라대고 빗방울들이 총알처럼 아스팔트를 후려쳐서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죠. 마치 하늘도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폭우 속에서도 우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꼿꼿이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마치 물귀신처럼 변한 검은 정장, 목에 걸린 엄지손가락만 한 황금 목걸이가 번개 불빛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 남자. 바로 서울 강남 일대를 주먹으로 평정했던 악명 높은 조폭 두목 강철수였습니다. 철수 뒤편에는 프로레슬러처럼 우람한 체구의 조직원 2명이 마치 문 앞을 지키는 사자석상처럼 비를 맞으며 버티고 서 있었죠. 아, 이 개새끼들아. 문 당장 열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로 굴어. 철수는 목청이 찢어져라 악을 쓰며 정문 초소를 향해 주먹을 내저었습니다. 그 거친 욕설이 빗소리와 뒤섞여 마치 야수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딱 달라붙어 마치 저승사자 같은 모습이었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정문 초소 앞에는 갓 24살이 된 꽃같이 어린 신임 여군병사 박소희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진짜 조직폭력배를 바로 코앞에서 마주하고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죽은 어머니가 늘 하시던 소희야,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이를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면회 승인서 없이는 절대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주셔야 합니다. 소희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군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가 군모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소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죠. 강철수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소희를 위해서 아래까지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섬뜩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나. 이렇게 어린 계집애가 군복 입고 남자 흉내를 내고 있네. 이런 위험한 일은 건장한 사내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나가서 시집갈 준비나 하고 있어. 뒤에 서 있던 조직원들이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킥킥거리며 추잡하고 더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놈은 아예 음란한 눈빛으로 소희의 젖은 군복을 훑어보며 혀를 날름거렸죠. 보스님 말씀이 맞아요. 저런 애가 무슨 군인이래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차라리 술집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조직원들의 모독적인 말에 소희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꾹 참으며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죠.
저는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박소희입니다. 성별이 무엇이든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제 신성한 임무입니다. 소희의 절규 같은 외침에 철수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철수는 야수처럼 달려들더니 소희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죠. 이 애송이가 주제도 모르고 나 강철수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감히. 소희의 군모가 뒤로 벗겨져 나가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제복 윗깃이 거칠게 당겨지면서 어깨 부분이 찢어지고 하얀 속옷 끈이 드러났죠. 조직원들은 마치 로마 시대 콜로세움의 관중처럼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우와, 보스님 대박이에요. 저런 건방진 년들은 혼쭐을 내줘야죠. 이게 우리나라 군대냐? 완전 개판이네. 여자가 설치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조직원들의 조롱과 야유, 음란한 웃음소리가 포구와 천둥소리와 뒤섞여 정문 앞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소희의 두 눈에서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절망감으로 인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주변에 있던 남자 병사 6명은 소총을 들고 있었지만 상대가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조폭 두목이라는 사실과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감히 방아쇠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어디 또 대들어봐. 이 말 안 듣는 년이. 철수가 소희의 멱살을 더욱 거세게 잡아당기며 다른 손으로 소희의 뺨을 때리려는 바로 그 순간 정문 초소의 빨간 비상전화가 마치 공습경보처럼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소 근무병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박! 긴급 상황 발생! 조폭 두목 강철수의 여군병사 폭행 사건이 국방부, 청와대, 그리고 사단본부에 동시 신고 접수. 지금 당장 헬기가 출동한다고 합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죠. 바로 그 시각 55사단 본부 지하 2층 작전 상황실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상황실이 마치 전쟁이 터진 것처럼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당직 장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다. 조폭 두목이 우리 부대 정문에서 여군 병사를 폭행하고 있다고. 당직 참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악을 썼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국방부 상황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시에 걸려온 긴급 전화들이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지금 당장 사단장님께 연락드려. 이건 단순한 면회 문제가 아니야. 완전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어. 작전과장 이상호 소령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외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한편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정여진 사단장이 육군본부 고위 장성들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까지 오른 정여진,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이번 훈련 계획안에 대해서는 정여진이 막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전용 휴대폰이 마치 사이렌처럼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55사단 비상상황실이라는 글자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죠. 잠깐만요. 비상전화입니다. 정여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내용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죠. 뭐라고요? 조폭 두목 강철수가 우리 부대 정문에서
여군 병사를 폭행하고 있다고요? 정여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장성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지금 즉시 헬기를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정여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정여진은 말을 마치자마자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부관과 경호원들이 황급히 뛰어나갔죠. 호텔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는 이미 육군 특수임무 헬기 한 대가 로터를 돌리며 이륙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정여진은 군복 치마를 휘날리며 헬기에 올라탔죠. 55사단까지 최고 속도로 이동하세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헬기는 서울 시내 상공을 가르며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정여진은 헬기 안에서 무전기를 붙들고 연신 지시를 내렸죠. 헌병특임대 전원 즉시 비상소집, 경계선 돌파 시 강제 진압 허가합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요. 정여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군으로서 수많은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특히 자신의 부하 여군 병사가 조폭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 55사단 정문에서는 여전히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박소희의 멱살을 놓지 않은 채 더욱 거칠게 흔들어댔죠. 인연이 끝까지 말을 안 듣네. 야들아, 카메라 돌려. 이 장면 인터넷에 올려서 군대가 얼마나 한심한지 전 국민이 보게 해줘야겠어. 조직원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망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검은 군용 헬기가 마치 복수의 천사처럼 나타났죠. 뭐야 저건? 헬기까지 출동시켰어? 강철수도 깜짝 놀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여기는 55사단장 정여진 준장이다. 지금 즉시 민간인은 부대에서 물러나라. 경고한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다. 정여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폭우와 천둥 소리를 뚫고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는 정문 앞 공터에 착륙하기 시작했고 로터 바람 때문에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드디어 왔구나. 소희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오히려 더욱 비웃으며 소희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죠. 사단장이 어쨌다고. 나 강철수가 무서워할 줄 알아? 오히려 재미있어졌는걸. 과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여진 사단장이 소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거센 로터 바람이 마치 태풍처럼 사방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빗방울들이 기관총 탄환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라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그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헬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명의 여성이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위풍당당하게 내려왔습니다. 바로 55사단장 정여진 준장이었죠. 그녀는 비에 젖은 검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액션 영화의 여주인공보다도 간지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가 번개 불빛에 번쩍이며 절대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개판 5분 전 상황이냐? 정여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폭우와 천둥 소리를 찍고
정문 앞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시베리아 혹한기 눈보라처럼 차갑고 살벌했죠.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오금이 저려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수는 여전히 박소희의 멱살을 야수처럼 움켜쥔 채 정여진을 위에서 아래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더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죠. 어머나, 이게 뭐냐? 사단장까지 헬기 타고 날아왔네. 그런데 웃긴 게 이것도 여자잖아. 여자가 여자 구하러 온 거야? 하하하. 조직원들이 뒤에서 마치 원숭이들처럼 낄낄대며 저속한 야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여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 있었죠. 계잡종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더러운 손을 3초 안에 놓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즉시 박살내버리겠다. 정여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보며 초를 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하나. 강철수는 오히려 미친 듯이 웃으며 소희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소희가 목이 졸려 컥컥거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철수는 더욱 신이 났죠. 둘. 이때 조직원들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처럼 정여진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놈들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정여진을 포위하며 막말을 퍼부었죠. 야, 이 여자 군복 입었다고 대단한 줄 아나? 내가 뭔데 우리 보스님한테 명령질이야? 이 사단장도 어차피 여자잖아. 한 대만 갈겨도 바로 기절하겠구만. 군복 벗기면 똑같은 여자일 뿐이야. 우리가 상대해 줄까? 조직원들의 추잡하고 더러운 협박에도 정여진은 마치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곧게 허리를 펴고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죠. 셋. 정여진이 마지막 숫자를 외치는 순간 그녀는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번개처럼 빠르게 꺼내 들었습니다. 헌병특임대 즉시 출동. 이 개새끼들 전원 체포해서 감옥에 처박아 버려라. 정여진의 살벌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단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임 헌병대원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마치 특공대처럼 달려왔습니다. 헌병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조직원들을 완전히 포위했죠.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저항하면 즉시 제압하고 병원 신세지게 만들어버린다. 헌병대장이 확성기로 악을 썼습니다.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멘붕이 와서 벌벌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미친 개처럼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뻔뻔스럽게 웃으며 소희의 멱살을 놓지 않고 정여진을 도발했죠. 야야야, 이게 뭐야? 군대에서 무고한 민간인한테 총구를 겨누는 거야? 이거 완전 인권 침해고 부당 탄압이잖아. 철수는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개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여진을 더욱 도발하듯 말했죠. 그런데 말이야, 사단장님? 내 아들 강민수가 이 부대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괴롭힘을 당하는지 아세요? 매일 여군들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받는다고.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직접 나선 거야. 내 새끼가 부당한 대우 받는 걸 가만히 볼 수 없거든. 강철수의 개소리에 정여진의 눈이 번개처럼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강철수에게 다가가며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부하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그리고 내 부대의 일은 개새끼 같은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정여진이 강철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핵폭탄이 터지기 직전처럼 극도로 치달았죠. 지금 당장 그 더러운 발톱을 놓아라. 안 그러면 내 손목을 부러뜨려 버린다.
정여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살인적인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철수도 순간 오금이 저렸지만 체면 때문에 쉽게 굴복할 수 없었죠. 만약 내가 안 놓는다면 어쩔 건데? 설마 여자 주제에 나한테 대들 건 아니겠지? 바로 그 순간 헌병대원들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처럼 조직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고 조직원들이 개패듯이 두들겨 맞으며 하나둘씩 제압되기 시작했죠. 아,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패?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특수훈련받은 헌병들을 당해낼 리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조직원이 모두 수갑을 차고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죠. 강철수는 이 개판 상황을 보며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멱살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악을 썼죠. 이번엔 내가 이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복수해주겠어. 그날 밤 9시 강철수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모든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마치 세기의 스캔들처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긴급 속보입니다. 55사단에서 발생한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박소희가 강철수에게 멱살을 잡히며 굴욕당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이 몰래 찍어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거였죠. 여군병사, 조폭 두목에게 개처럼 당하다. 과연 우리 군대는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닌가요? 무능한 여성 사단장의 대참사, 여군 리더십은 완전한 허상이었다.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마치 정여진이 국가의 적이기라도 한 양 대놓고 매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아예 여성 군인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죠. 애초에 여자가 군대에서 무슨 개꿈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개판이 벌어질 줄 뻔히 알았어요. 사단장부터가 여자니까 부하들도 제대로 통제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인터넷 댓글창은 완전히 지옥의 구렁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악플과 극단적인 여성 혐오 댓글들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여자가 군대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키읔키읔키읔 완전 개웃김. 저런 약한 년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완전 코미디네 키읔키읔키읔. 여사단장도 똑같은 계집년일 뿐 키읔키읔 한심한 것들. 박소의 얼굴 공개해라. 인터넷에서 영원히 조리돌림 시켜줄게. 이런 악플들이 수십만 개씩 달리면서 박소희와 정여진은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모여 앉아 마치 정여진의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양음침한 분위기에서 논의하고 있었죠. 이 사건이 너무 크게 터져서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핵폭탄급 타격을 주고 있어요. 특히 여성 징병제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이런 개판이 터지니 완전히 여론이 등을 돌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마치 정여진이 죽기라도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모두 승량이 같은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정여진 준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애초에 이런 개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했어야죠. 맞습니다. 여군병사 하나 제대로 보호 못하는 무능한 사단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국가적 망신거리입니다.
장성들은 마치 정여진을 제물로 바치기라도 하듯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여진 준장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도 가라앉고 우리도 살 길이 보일 것 같은데요. 100% 동감입니다. 애초에 여자를 사단장까지 올린 게 미친 짓이었어요. 이들의 대화는 완전히 정여진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여성 군인의 진급을 암적 존재로 여기던 이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죠. 이 시각 정여진은 사단장실에 혼자 앉아 각종 뉴스를 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자신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가는 보도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무능한 여성 사단장이 보여준 최악의 리더십. 과연 여군들이 실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절대 노. 정여진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바쳐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국가의 적으로 전락해버린 거였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 부하를 구한 게 잘못이란 말이야? 정여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부하를 구했을 뿐인데 왜 이런 지옥 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 여군 생활관에서는 박소희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내가 사단장님과 모든 여군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였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소희는 자신 때문에 정여진이 매장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희의 휴대폰에 악성 문자들이 빗발치듯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사단장님이 망했어. 책임지고 죽어라. 여자가 군대 와서 말썽만 피우네. 제발 목 매달고 죽어라. 이런 살인적인 악성 문자들이 수백 개씩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소희는 견딜 수 없어서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죠. 이 시각 강철수는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만나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때요? 언론 반응이 완전히 대박이죠? 완벽합니다. 여론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제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저들이 가해자가 된 거죠. 변호사는 악마 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역공을 시작해서 저 여자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수의 본격적인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각종 언론사에서 일제히 새로운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단독, 강철수 구속, 과연 정당한가? 아버지의 절규를 들어보라. 55사단 내부 고발, 여군 중심주의로 남군 차별 만연. 주요 언론사들이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강철수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강철수 씨의 아들 강민수 이병은 55사단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여군들이 주도하는 텃세와 왕따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마치 강민수가 피해자인 양동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오며 마치 불쌍한 피해자인 양 각색되어 있었죠. 정여진 사단장은 평소 남군들을 차별하고 여군들만 편애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리더십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보도였습니다. 화면에는 얼굴을 가린 채 음성 변조된 증인이라는 사람이 나와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저는 55사단 내부 관계자입니다. 정여진 사단장은 평소 남자 부하들을 무시하고 여군들만 특별 대우해왔습니다. 강민수 이병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특히 박소의 이병 같은 경우는 사단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다른 병사들 위에 군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이었지만 언론은 마치 사실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일방적인 보도를 보며 완전히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죠. 인터넷 댓글창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강철수가 화낼 만하네. 아버지가 아들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있겠어? 여군들이 설쳐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여진 전현 완전히 성차별주의자였구나. 여론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면서 이번에는 정여진과 박소희가 가해자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 긴급 요구합니다. 55사단의 성차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정여진 사단장을 즉시 해임하고 군 내부 성차별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정여진은 완전히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정여진 준장 즉시 보직 해제, 국정감사 대기하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여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직책을 박탈당하고 감사조사 대상이 되어버렸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소희에 대한 추가 보도였습니다. 강철수 측 변호사들이 완전히 조작된 자료를 언론에 흘린 거였죠. 박소의 이병, 평소 남군들에게 횡포 부려와 동기들 증언 박소희는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으며 다른 병사들 괴롭혀. 화면에는 또 다른 음성 변조된 증인이 나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박소희는 평소 자신이 사단장의 총애를 받는다며 다른 병사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남자 병사들한테는 정말 심했죠. 그날도 강철수 씨가 정중하게 면회를 요청했는데 박소희가 건방지게 막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언론과 국민들은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박소희는 생활관에서 이런 보도들을 보며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소희는 억울함과 분노로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심지어 동기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혹시 정말로?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동기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소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편 정여진은 빈 사단장실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죠. 내가 이렇게까지 끌어내려질 줄이야. 정여진의 눈에서는 굴욕감과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국가의 적 취급을 받고 있었죠. 이 시각 강철수는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만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이제 저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훌륭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해자이고 저들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곧 석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지옥으로 치달아가던 그 시각, 55사단 내 한 구석에서는 한 젊은 병사가 양심의 고통으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철수의 외아들 강민수였죠. 그는 자신의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치밀한 조작극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특히 박소희와 정여진 사단장이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정말 착한 애인데 나한테도 항상 친절했어. 민수의 기억 속에서 박소희는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병사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병사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오히려 소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동기들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은 우리를 차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정여진 사단장 역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병사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남자 병사들의 고충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훌륭한 지휘관이었죠. 모든 언론 보도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민수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는 아버지 강철수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 여자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지? 아버지가 복수해주겠다. 절대로 나서지 마라. 아버지를 믿고 가만히 있어.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내가 뭔가 해야 해. 민수는 벌떡 일어나 군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한편 정여진은 텅 빈 사단장실에 혼자 앉아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임 통지서와 국정감사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었죠. 평생의 꿈이었던 군인으로서의 삶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내 부하를 지킨 게 잘못이었단 말이야? 정여진의 눈에서는 굴욕감과 분노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국가의 적 취급을 받고 있었죠. 바로 그때 사단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수였죠. 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정여진 앞에 섰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만 할 말이 있습니다. 정여진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강철수의 아들이 왜 이런 시간에 사단장실을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강민수 이병, 내가 왜 여기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사단장님,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다 꾸민 일이에요. 정여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수의 고백에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진실된 눈빛을 보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뭐라고?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론에 나온 모든 증언들, 다 아버지가 돈으로 매수한 가짜 증인들이에요. 저는 사단장님이나 박소희한테 괴롭힘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장님은 저희를 항상 공정하게 대해주셨고 박소희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준 소중한 동기였어요.
민수의 고백은 마치 폭탄 선언 같았습니다. 정여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죠.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보도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조직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매수하고 가짜 증거를 만든 거예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변호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어떻게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뒤집을 것인지 모든 계획이 들어 있어요. 정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언론 놈들한테 돈 더 뿌려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 저 여자들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가짜 증인들 더 섭외해서 박소의 그년이 평소 얼마나 건방졌는지 증언하게 해. 녹음 내용을 들은 정여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거였죠. 바로 그때 사단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눈물범벅이 된 박소희였죠. 그녀는 민수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자신도 나서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강민수는 정말 착한 병사였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은 저에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소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단장님 덕분에 제 군인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여진은 두 젊은 병사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의 빛을 본 거였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여진의 눈에서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다시 싸울 힘을 얻었죠. 3일 후 국회 국정감사장.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55사단 사건에 대한 특별청문회가 전국 생중계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은 마치 콜로세움처럼 살벌한 긴장감이 흘렀고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지금부터 55사단 성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미친 듯이 터져나갔습니다. 증인석에는 정여진, 박소혜, 그리고 놀랍게도 강민수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야당 의원들은 이미 정여진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각오로 독이 든 칼을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에 굶주린 야수 같은 승리욕이 서려 있었죠. 정여진, 당신은 평소 남군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여군들만 여왕처럼 편애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야당 간사가 마치 살인자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청문회장 안은 숨막힐 듯한 살벌한 정적이 흘렸죠. 정여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부하들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우세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악마처럼 웃으며 손을 들자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음성 변조된 증인이 마치 유령처럼 당장했습니다. 바로 강철수가 거금을 주고 매수한 가짜 증인이었죠. 정여진은 평소 여군들만 공주님 대우하며 남군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특히 강민수 이병은 매일 지옥 같은 괴롭힘을. 가짜 증인이 거짓말을 짓거리려는 순간 강민수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청문회장이 순간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조폭두목 강철수의 아들 강민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개새끼와 연을 끊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개처럼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의원들도 멘붕에 빠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더 이상 그 쓰레기의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증언이 개판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이것은 강철수와 변호사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 그 악마가 어떻게 언론을 매수하고 가짜 증인들을 조작했는지 모든 더러운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황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고 여당 의원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지금 재생해 보겠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강철수의 더러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언론 개새끼들한테 돈 더 뿌려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 저 여자들을 아예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해. 가짜 증인들 더 섭외해서 거짓말하게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완전히 망가뜨려. 정여진 전현도 완전히 끝장내야 해. 성차별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자고. 청문회장이 완전히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모든 언론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핵폭탄급 진실이 터진 거였죠. 이때 박소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일어나서 절규했습니다. 저는 강민수한테 괴롭힘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천사 같은 동기였어요. 소희의 진실된 증언에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여진 사단장님은 저를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주신 은인이에요. 그날 정문에서도 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청문회장 뒤편에서 지옥 같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철수가 조직원들과 함께 청문회장에 마치 야수처럼 난입한 거였죠. 민수야,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철수는 분노에 찬 악마 같은 얼굴로 아들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아버지, 아니 강철수,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 태어났고 죽어도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민수의 절규 같은 선언에 청문회장이 완전히 숙연해졌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죠. 너 이 개새끼가 내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배신해. 강철수가 미친 개처럼 민수에게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나라 이 새끼들아. 내 새끼를 내가 교육시켜야겠어. 강철수가 발광하며 악을 썼지만 이미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더러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철수와 그 일당의 언론 조작과 무고에 대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우레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정여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두 젊은 병사를 바라봤죠. 검찰은 즉시 강철수를 구속하고 그의 조직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악을 완전히 짓밟은 순간이었죠. 6개월 후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강철수와 그 일당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썩고 있었고 그들의 거대한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조작에 놀아났는지 깨닫고 진실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특히 정여진과 박소희를 매장시키려 했던 기자들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반성합니다.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선정적인 보도만 쫓았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여진과 박소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죠. 정여진 사단장님은 진짜 리더였어. 박소희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야. 강민수도 대단해. 아버지를 고발하다니. 인터넷 댓글창은 이제 감동과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정여진은 모든 혐의가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녀에게 공식 사과하며 다시 사단장직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정여진은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젊은 군인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여진은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항상 만원이었고 생도들은 그녀를 가장 존경하는 교관으로 여겼죠. 이날은 55사단 헌병대 특별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여진은 특별히 초청받아 수료식에 참석했죠.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고 단풍이 든 나무들이 부대를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헌병대 특별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생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의 두 사람이 눈에 띄었죠. 바로 박소희와 강민수였습니다. 박소희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병사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특전부대 조교로 선발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우수 수료생 발표입니다. 먼저 박소희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헌병대 우수 수료생 박소희 하사. 소희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며 훈장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 그 무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진정한 여군 간부의 모습이었죠. 특전조교 우수 수료생 강민수 상병. 민수도 자랑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폭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당한 군인이었죠. 수료식이 끝난 후 정여진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대 뒤편의 작은 정자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죠.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정여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교관님 덕분입니다. 소희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도 교관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여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단지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켜낸 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야. 바로 정의였고 책임이었고 그리고 명예였어. 그 무엇보다도 너희는 진실을 지켜냈어. 거짓과 조작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지. 정여진의 말에 소희와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너희라면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정여진은 일어나며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만드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니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소희는 이제 더 많은 후배들을 지도하며 진정한 여군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민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고요. 그리고 정여진은 계속해서 젊은 군인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나갈 것입니다. 세 사람이 부대를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을 뚫고 빛이 승리한 것처럼 말이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